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이너 카드 공부 시작입니다. 하지만 마이너 카드 들어가기 전에 타로의 핵심 기초인 우주의 4원소 화, 토, 공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의외로 메이저 카드보다 마이너 카드 해석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건 꿀팁인데요. 이 4원소의 의미만 제대로 찝고 감각하고 직관하신다면 사실 마이너 카드 리딩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4원소의 감각을 많이 놓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4원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직관하시고 감각하시고 신경을 쓰신다면 카드 해석은 훨씬 쉽고 직관적이고 가볍게 풀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여러분, 왜 타로에는 화, 토, 공수, 즉 불, 땅, 공기, 물을 표현하는 4원소라고 하는 상징 체계가 있을까요? 문헌을 찾아보면 참 많은 곳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근원에는 이 네 가지의 상징이 거의 일치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타로 카드에서는 4원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타로의 개요에서도 왜 타로가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내용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별자리, 점성술, 뭐 까발라, 연금술 등등해서 전부 우주와 인간은 닮아 있다, 같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은 소우주라는 거예요. 4원소에는 단순히 자연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철학과 연금술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불, 땅, 공기, 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연금술에서도 인간 영혼은 4원소를 통해 정화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까발라의 생명나무도 그 원소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타로에서는 이 4원소가 어떤 의미 상징으로 보여질까요?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불은 의지와 열정, 완주라는 사인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땅은 몸과 현실, 펜타클 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공기는 사고와 판단, 소드 사인으로 그려져 있고요. 물은 감정과 사랑, 컵 사인으로 네 가지가 모여야 인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지와 열정의 행동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현실을 영위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좋고 싫고의 감정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신 분 계실까요? 뭐는 많고 뭐는 상대적으로는 적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한 벌은 단순히 점술이 아니라 우리 심리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리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성격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이게 원소의 4원소와 상징이 딱 맞아 떨어지죠. 타로는 고대의 상징을 통해서 현대 심리학적 구조까지 담아낸 통합적인 심리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타로 속 4원소는 단순히 카드에 예쁘라고 그려진 그림도 아니고 그저 장식이 아니라 자연, 인간, 철학, 어떤 심리학까지 연결하는 우주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에 관련된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마다 너무 이 타로 카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타로 카드라는 도구가 주는 어떤 메리트? 아, 확실해. 이런 생각. 그런 거죠. 정말 심리학적 표현을 어쩜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시간의 바퀴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각별, 펜타그램이죠.
역시나 뭐 4원소의 조화와 균형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니버셜 웨이트에도 교재에 넣었습니다. 이 별은 영혼의 통합을 표현한 위카 전통에서 쓰이는 건데 자연의 4원소와 영혼을 표현한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펜타그램은 고대부터 인간과 우주의 조화, 보호를 뜻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이 별처럼 꼭지점이 위로 향하면 영혼이 내 원소를 다스린다, 다스리고 통합한다라는 조화와 균형으로 표현을 많이 했고요. 이 뾰족한 꼭지점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별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중세 이후 일부 오컬트 집단에서 물질이 영혼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흔히 이제 악마의 별 형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의 15번 악마의 머리에 그 꼭지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별이 그려져 있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꼭지점에는 불, 땅, 그다음에 공기, 물, 그다음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은 창조, 열정, 변화를 얘기를 하고 땅은 현실, 안정, 성장, 공기는 생각, 소통, 자유를 의미를 하고 물은 감정, 치유, 생명, 맨 위에 스프릿, 영혼이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원소를 통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펜타그램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 그리고 공, 무아 이런 개념과도 닮아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 무아라고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어떤 스프릿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좀 다른데 역시나 없다, 비어있다, 초월적 본질이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불, 땅, 공기, 물, 또 영혼이 균형을 이룰 때 삶도 조화롭고 풍요로워진다는 지혜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표로 보시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딱 그냥 지도처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원소를 한 개 한 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 드렸어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원소 기호별로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느끼기 이전에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놔 드렸습니다. 자, 화토공수 요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보시면 불사인이죠. 보통 완즈, 완드라고 읽으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림으로는 주로 몽둥이나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꽃, 태양의 상징을 담고 있어요. 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력, 추진력, 열정, 도전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 완지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불같은 성격을 좀 지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땅, 토사인이고 펜타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동그란 원에 이게 별 모양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타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드에는 보통 이제 돈이라고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 나무, 꽃, 돌 같은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는 제가 돈 이러니까 돈으로만 굉장히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돈이 우리가 많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물질적인 거, 건강, 어떤 실용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 안정, 재정, 직업, 신체, 건강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성격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좀 신중하면서 근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단하고 안정된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사인은 수어드라고 얘기하고 공 사인에 해당이 됩니다. 칼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워드 카드에는 구름, 하늘, 바람,
이런 이미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는 사고, 지식, 논리, 분석, 판단을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영역이랑 많이 연결이 되겠죠. 성격적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면서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좀 그 논쟁에 있어서도 좀 강한 뭐라 그러죠?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여튼 머리로 사고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물 사인은 뭐 수 사인이라고도 하고 컵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물, 바다, 뭐 강, 비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컵은 감정, 관계, 사랑, 직관, 공감을 상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 연애, 우정, 감정의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좀 부드럽고 좀 민감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하지만 예술적이고 감정을 잘 기록하는 표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 땅, 공기, 물 이 네 원소를 키워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마이너 카드가 훨씬 더 해석이 쉽고 직관적으로는 다가오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 카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뭐 순간 당황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소를 제일 먼저 봐라. 질문과 매칭된 질문을 받고 나서 질문과 연결된 원소 기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지 뭐 실제로 이렇게 불, 땅, 공기, 물 네 원소를 이해를 하시면 마이너 카드 해석이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보통 카드 리딩을 할 때 마이너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간 당황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럴 때 당황이 아니라 원소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질문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원소랑 대입을 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의 키워드, 요거를 좀 강력하게 좀 외우시거나 기억하시거나 느끼시거나 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표로 제가 간단하게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각 슈트마다 하나씩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단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를 뭐 읽는 거밖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재의 내용을 참 알차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 교재만 잘 읽어보셔도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시고 제가 여기서도 뭐 막상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 확실하게 알아들으셨나 체크를 계속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페이지 읽는 정도의 뭐 강의밖에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요 교재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내용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조금 그냥 빠르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펜타클부터 제가 폈네요. 펜타클부터 폈습니다. 자, 펜타클 먼저 보실게요. 펜타클은 땅의 원소입니다. 뭐 카드를 보시면 궁전 카드 4장,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 10장 이렇게 되어 있죠. 펜타클 카드에는 자, 뭐가 많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펜타클 사인이 뭐 돈같이 보이니까 금전, 그죠? 금전 보이고 노란색 펜타클 사인으로 보여지고 색깔 자체는 궁전 카드에는 노란색이 좀 많이 보이고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색감도 뭐 녹색도 들어가 있지만 뭐 갈색도 살짝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노란색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황금색 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 이거는 자연과 풍요, 뭐 생명, 물질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실속 있게 결과 중심으로 좀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실리를 먼저 생각한다? 요것도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욕구의 초점은 물질적 안정과 성취를 통해서 안정된 삶을 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현실적인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업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재정, 연결 많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카드마다 뭐 이제 각 여러 가지 해석은 마이너 카드 진행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펜타클 사인의 성향의 사람은 뭐 확실한 결과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위험은 좀 최소화하는 것 뭐 당연하겠죠. 차근차근 쌓아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뭐 직장, 시간 같은 현실 기반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감정보다 실리와 책임을 우선시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처럼 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단하고 좀 느리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성실함과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즈입니다. 원래 보통 완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펜타클부터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완즈를 한번 보실게요. 완즈 역시나 불의 성징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궁정카드 4장, 마이너 카드 10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황토빛이 나는 어떤 붉은색 이렇게 느껴지죠. 굉장히 뭔가 도전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카드에서 듭니다. 또 그림으로 보여지는 막대기 모양을 보시면 우선 직선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곧게 뻗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막대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있어요. 잎사귀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완즈는 언제나 움직이고 시작하고 뭔가 잉태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과 열정, 창조의 불꽃, 뭐 이게 바로 완즈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말보다 행동이 좀 앞서고, 그죠? 에너지를 느끼면 바로 움직이는 타입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뭐 하려고 많이 굉장히, 노력하고, 사실 그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못 참죠. 뭐 새로운 프로젝트, 창업, 창조 활동에 굉장히 열정이 많고, 한번 불붙으면 근데 멈추기는 어려운데, 뭐 이 완즈의 조금 불편한 점은 또 오래가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다,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상담사로서 좋은 것만 많이 기억하자고요. 어쨌든, 뭐 주목받는 것도 당연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완즈는 행동력, 열정, 창조성을 대표하는 원소, 기호로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워드 한번 볼게요. 스워드는 어때요, 카드가? 딱 보는 순간 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냉정하고 좀 이성적이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역시나 궁정 카드 4개, 마이너 카드 10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구름이 좀 많이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뭐라 그러나 이성적이고 뭐 사고적, 논리적, 분석적, 판단적 이런 것들이 확실히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워드의 성격은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차갑고 약간은 비판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이나 감정보다는 사고와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이해가 빠르고 두뇌 회전이 굉장히 좋아서 똑똑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약간 날카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욕구의 중심은 이해하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 하는 지적 욕구예요. 진실을 탐구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도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이 좀 많고 감정을 머리로 설명하려고 하고 언제나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 글,
뭐 엄청 능하겠죠. 설명력과 표현력이 뛰어나지만 뭐 감정에 살짝 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와 이성의 힘을 상징하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갈등도 있고 그것 자체가 좀 고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컵이에요. 컵은 물의 성증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궁전 카드 4장, 마이너 카드 10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색감 자체가 이제 스워드의 하늘의 하늘색 하고는 좀 다른 느낌 같아요. 물의 파란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물 자체가 주는 상징이 또 있으니까 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컵이 상징하는 거는 감정, 사랑, 관계, 직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컵의 성격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느끼고 또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적인 분석이나 판단보다는 느낌, 마음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받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 뭐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인 교류, 뭐 친밀감, 뭐 수용성이 뭐 컵 사인의 핵심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 성향의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느낌이 먼저 와요. 뭐 이런 거.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섬세하고 감정에 좀 민감해서 타인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빨리 읽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에 있어서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기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적 기질 당연히 많고요. 어떤 이런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도 강점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처를 좀 받겠죠.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컵 사인은 사랑과 감정, 관계의 흐름을 상징하는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나서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느 사인이 많으세요? 어느 감정이 많으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 같아요? 골라보세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완즈 같은 사람, 나는 펜타클 같은 사람, 나는 스워드 같은 사람, 나는 컵 같은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두 개가 좀 더 강하게 믹스가 돼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나는 그렇구나. 나는 완지적 사인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이랬구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화토공수 다 알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화토공수의 순서, 뭐 차례로 보는 상징적 의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토공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에 좀 익었어요. 불, 땅, 공기, 물이. 하지만 좀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자연의 창조 원리를 바탕으로 불, 땅, 공기, 물을 봤을 때는 인간의 내면 전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지와 열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원해요.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최초의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현실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펜타클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현실화한다. 열정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딱 뿌리 내리는 과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사인, 판단과 이해가 들어갑니다. 나는 이해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 자체를 해석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물 사인, 컵.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내 감정에 그죠?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통합으로 나는 느끼고 품는다. 감정으로 이제 녹아들어서 내 내면까지 다 통합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에서 시작해서 땅을 거쳐서 공기를 지나서 물로 흐르는 과정은 인간의 심리 성장 단계라고 본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 전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인간의 이야기죠. 하지만 오른쪽의 표는 조금 보다 영적인 진화로 이렇게 본다고 해요.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먼저 스피릿으로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창조의 불꽃, 생명 에너지, 신의 불꽃이죠. 그래서 이런 불꽃이 일어나면서 어떤 생명 에너지가 올라온다. 하지만 이 의지가 올라오는 것이 정말 내가 좋냐 싫으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모션, 감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걸 공기 쌓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지? 어떤 근거가 뭐지? 판단의 근거가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소통의 이성, 감정을 해석하고 개념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현실과 육체, 감정과 사고가 실제 속 삶에서 구현되는 단계죠. 흙, 바디, 물질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진화, 뭐 에너지의 점진적 하강과 구현이라고 이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영혼과 감정, 사고, 물질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이거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판단했을 때 이게 맞아? 안 맞아?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완전 내 것을 만드는 거, 물질로서 만드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냥 제가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한 건가, 이해를 하실까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다 안 하셔도 괜찮고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타로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그냥 반복 학습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토공수를 키워드 한 개만 그냥 알고 있어도 리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원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징.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꼭 이걸 공부를 꼭 다 한 다음에 넘어가야 해. 이 다음 파트를 볼 때는 이게 완벽하게 다 알아야 돼 하는 그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토공수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느껴지시나요? 좀 활용 가능하실까? 어, 괜찮다. 이해된다. 공부 좀 더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사원소 전체를 품은 영혼을 위한 언어들 하고 제가 좀 만들어 본 거예요. 6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명상적, 뭐 시적인 언어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입니다. 그래서 느껴지시면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6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공부 다 하시고 읽어보시면서 댓글로 저는 몇 번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여기까지 하고 곧 이제 마이너 카드, 실질적으로 카드를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 궁전 카드, 먼저, 할 예정이니까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